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데도 아직 개인회생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?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 홍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법의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.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 지면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부담한 채무로 인해서 점점 삶은 나락으로 갑니다. 그런데 이 나락으로 가는 사람을 구제 안 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요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진짜 성교육 알려주는 것처럼 네.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왜 네. 금융권에서 반대를 할까요? 왜냐하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가 네. 하나 있었다고. 네, 저도 이 뉴스를 봤는데요. 광주에서 한 가장이 자동차에 16살, 18살 아들을 태우고 배우자를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해서 바다로 추락한 다음에 본인은 탈출을 하고 가족들만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. 좀 황당하네요. 황당하고 욕이 나오죠. 진짜 그때도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. 부모가 죽으면서 자식이 세상에서 고생할 걸 생각해서 자식을 죽이는 거, 이건 욕할 사람도 있고 욕 안 할 사람도 있지만 지금 16살, 18살인 남자이면 살아갈 수 있거든요. 이 세상에서 충분히, 물론 힘들겠지만 뭐 3살의 여아다, 6살의 장애가 있는 아동이다,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혼자 자기가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자식들을 죽이고 비겁하게 본인은 살아서 나온 거 좀 너무 답답하고. 근데 그럼 왜 그런 일을 한 거죠? 이 사람이 채무가 2억 원이 있었다고 해요.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사업 실패도 하고 이렇게 해서 2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거를 갚다 도저히 못 갚아서, 그리고 자기 혼자 죽으면은 자식들과 배우자가 이 2억 원의 채무를 짊어지고 또 힘들게 살 것 같아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. 본인이 죽는 것도 안 되긴 하지만 아빠의 빚이 안 물려오지 않나요? 물려오나요? 상속 포기하면 안 물려옵니다. 왜 이런 짓을? 맞아요.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를 하는데도 아직 개인회생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? 아직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? 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. 이걸 보고서 이 제도만 알았어도 이 사람은 이런 선택을 안 했을 거고, 그리고 자신의 채무가 자녀에게 상속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도 이런 선택을 안 했을 건데, 잘못돼봤자 본인 한 사람만 잘못됐겠죠.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너무 안타깝고, 내가 유튜브를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영상을 찍었는데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 합법적으로 빚 안 갚는 방법, 이렇게 해서 좀 트래픽을 끌어모으는 영상까지 만들어서 그래도 많이 알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구나.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했습니다.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개인회생을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? 대략 뭐 얼마가 탕감이 될 것 같다거나. 이 사람은 보면은 20년 동안 건설 현장에 근로자로 일했고 법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요. 그리고 채무 내용도 제2금융권 대출, 신용카드 대금 등 1억 6천여만 원과 임금 체불 3천여만 원, 이제 본인이 임금을 안 준 거죠. 이렇게 되니까 이 선택을 안 했다면 아마 임금 체불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거고요. 일단은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고 나와서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하면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다 면책받았을 거고, 자녀는 16살, 18살이니까 학교 어느 정도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니다가 알아서 살 길을 찾았겠죠. 배우자도 건강했으니 배우자도 일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. 이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많거든요. 상당히 많은데 좀 너무 안타까워요.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도 잘 모를까요? 정말 요새 홍보 많이 하잖아요. 정말 많이 하죠. 제가 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많은 변호사들이 홍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법의 문턱이 높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것이 자본주의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. 누군가가 돈을 벌면은 누군가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. 이 구조가. 누군가 경쟁에서 이기면 당연히 지는 사람이 있겠죠. 스포츠 경기라면은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그 경쟁 자체에 만족할 수가 있겠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에 지면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 부담한 채무로 인해서 점점 삶은 나락으로 갑니다. 그런데 이 나락으로 가는 사람을 구제 안 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요. 이 사람을 구제해야지 또 누군가가 경쟁에 참여를 하고 또 시장이 돌아가거든요. 구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생각
국민연금과 파산제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. 왜냐? 가르치면은 왜 이렇게 비도덕적인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냐라는 비판이 당장 있을 것이고, 이 비판은 뭐 금융권에서 만들어내겠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내가 나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고,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성공하면 대박, 실패하면은 아무것도 없다, 이게 아니라 다른 기회가 있다, 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, 이런 것을 좀 가르치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경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진짜 성교육 알려주는 것처럼 네.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왜 네. 금융권에서 반대를 할까요? 왜냐하면 금융권 입장에서는 더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. 이 제도를 이용하더라도 부끄럽게 생각하길 원하고, 할 수 있어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. 안 좋은 댓글에도 달리는 말이지만 목숨까지 바쳐서 빚은 책임지고 갚아야 된다. 이런 사고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변호사님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은 네. 이걸 알려주는 과목을 넣으실 건가요? 이거는 경제 시간에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요. 사회 시간, 경제 시간에 이런 것도 있다. 우리가 자본주의를 가르치면서 잘 되는 것만 바라보지만 실패하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 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다 라고 해야지 이 자본주의에 대한 건강한 인식을 갖게 되지. 그렇지 않으면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경쟁을 하겠어요. 사회 발전도 더뎌지고 국가를 위해서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